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의 그 스토리데이 때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회사에서는 뭐 아직 그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날 SK이노베이션의 CEO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으로 보건대 이 분할 방식은 뭐 거의 물적 분할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제가 왜 SK이노베이션이 그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2부 영상에서는 그러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나쁜 것이냐, 우리 주주가치, 일반적으로 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발생된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물적 분할 방식하고는, 다른 기업의 물적 분할 방식하고는 좀 달리 볼 그런 어떤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가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SK이노베이션 그 스토리데이, 뭐 IR이죠. 그때 이제 회사 쪽에서 배터리 분할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처음 나온 것 같고요. 이날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의 뭐 김준 총괄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그 임원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배터리 사업의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 사업의 그 나스닥 상장 또는 국내외 동시 상장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이 분할하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배터리 사업하고 석유 개발 사업. 이제 이런 그 자체 사업이 분할을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순수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SK가 어떤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해서 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자,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인적 분할한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이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배터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노베이션의 주주 구성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SK, 이제 그룹 전체 지주회사죠. 한 33%, 그리고 소액 주주가 27%, 그리고 자기 주식으로 11%를 가지고 있죠. 또 이노베이션 산하에 뭐 많은 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유 사업하는 SK에너지, 그 석유화학 사업하는 SK종합화학,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 사업하는 SK루브리컨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상장한 그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는 그 SKIT,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줄줄이 이렇게 자회사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사업을 따로 떼내어서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배터리는 분할되어서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속 회사 SK이노베이션하고 새로 신설된 그 배터리 회사의 주주 구성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인적 분할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 11%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할 뒤에도 어떤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분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 11%는 분할 이후에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가지는
배터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주식의 마법,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그 11%의 지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분할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은. 그런데 이게 0%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행 상법상으로는 이렇게 11%의 지분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개정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뭐 이런 분할을 할 때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법이 개정이 되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노베이션이 가지는 배터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0%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SK 이노베이션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경 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인 배터리 사업이 분할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요한 사업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한국거래소에 변경 상장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새로 신설된 배터리 회사도 상장사가 됩니다.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상장사였던 SK 이노베이션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상장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거래소에 신청을 해서 다시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 회사하고 신설 회사가 모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회사가 되는 형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토리데이 때 SK에서 밝힌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밝혔죠. 배터리 사업을 미국에 상장하거나 또는 그 한미 동시 상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배터리 사업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또는 아니면 한미에 동시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경 상장과 재상장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쪽에서 그날 스토리데이 때 그 말한 부분하고는 이렇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은 그 분할 이후에 그 순수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할 이후에 출자 구조도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기존의 주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SK가 33%, 소액 주주가 27%. 또 이 SK하고 소액 주주들이 뭘 지배를 합니까? 이렇게 배터리를 똑같은 지분율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이게 인적 분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11%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분할한 이후에 순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30%의 그 지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배터리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그 상장사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 주식을 활용을 해도 지분율이 이렇게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9%의 추가 지분을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엄청나게 막대한 그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 19%의 지분을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분을 스왑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배터리 지분을 SK가 33%, 소액 주주가 27% 가지고 있으니
그 SK하고 소액 주주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지분을 우리 이노베이션한테 넘겨주면 우리 이노베이션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스왑을 해야 되는데 소액 주주들이 배터리 회사 지분을 포기를 하고 그 이노베이션 지분으로 바꿀 이유가 없죠.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노베이션에 다 줘버리고 그 이노베이션의 신주를 받아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SK도 그 유망한 배터리 사업 지분을 전부 다 이노베이션에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SK의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도 왜 회사가 그 유망한 배터리 지분을 이노베이션에 전부 다 넘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그 회사 지분을 이노베이션 지분으로 이렇게 스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두 회사의 그 주식 그 스왑 가치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될 소지도 많고 또 여기 SK가 가지고 있는 그 유망한 그 배터리 지분을 이노베이션에 넘기는 데 대한 그 SK 그 소액 주주들의 뭐 반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이후에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에는 인적 분할은 많은 걸림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분할해서 100% 자회사화를 하는 거죠. 자, 물적 분할은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면 바로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지주회사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SK에너지나 종합화학이나 루브리컨츠나 SKIT 기존의 그 자회사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배터리 회사를 100% 지배하게 되는 SK이노베이션은 그야말로 순수한 지주회사 형태로 가게 되고 이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IPO를 해서 나스닥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국내에 올릴 수도 있고 또 미국과 한국 동시 상장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적 분할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한미 동시 상장이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볼 수도 있고 순수 지주회사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그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배터리 회사의 그 나스닥 상장이나 아니면 그 한미 동시 상장 추진하는 거 이건 뭐 너무 그 현실적으로 너무 장벽도 많고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는 데 비해서 물적 분할은 상당히 매우 수월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SK이노베이션의 뭐 순수 지주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시장 상장이라든지 한미 동시 상장 같은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할 방식이 바로 물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그 입장에서는 이런 간편한 물적 분할 방식을 포기를 하고 인적 분할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뭐 거의 그 물적 분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 이제 지분 가치 디스카운트, 지분 가치 희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음 그 2부 영상에서는 그 물적 분할의 그 디스카운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물적 분할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